안녕하세요, 로맘입니다. 드디어 아기 장난감 3편 9개월에서 13개월 아기를 위한 장난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최적화된 아기의 뇌 발달을 돕는 장난감을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놀이가 시기에 맞는 놀이인지 알려드리는 아기와 놀이 4편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아기 장난감 1, 2편 영상에서 로운맘은 무언가를 누르면 뿅 하고 답이 나오는 답답형의 장난감보다는 요리조리 만져보고 조작해볼 수 있는 답이 없는 장난감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답이 없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 아기는 뇌 발달에도 차이를 보이고 두 돌이 지나면 스스로 놀 줄 아는 아이와 엄마 아빠가 계속 함께 놀아주어야 하는 아이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요. 오늘도 로운맘은 다양한 장난감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엄마 아빠 분들께서는 이 장난감이 우리 아기가 생각할 공간이 있는 좋은 장난감인지 그저 답답형의 장난감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 아기는 지금까지 자극이 많은 단답형 장난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오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장난감은 균형 있게 선택해 보실 것도 권해드릴게요. 로운맘은 아기가 잡고 설 수 있게 될 무렵까지 대근육 발달을 위해서 아기의 움직임을 유도해주는 놀이를 하려고 단답형 장난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대신 이런 장난감에 노출되는 시간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8개월에 아기가 잡고 서는 것을 보고서는 유키두 달팽이하고 에듀테이블 2개만 남기고 점퍼루 같은 모든 답답형들의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그런 답답형의 장난감을 모두 처분한 로운맘은 9개월에서 10개월에는 어떤 장난감으로 아기와 놀아주었을까요? 아이 둘을 낳고 하나 둘 사기도 하고 선물도 받다 보니 로운맘네는 몬테소리, 핀댐, 프레벨, 영어전지까지 웬만한 교구와 교재가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9개월에서 13개월에는 매주 주제를 정해서 장난감 대신 교구와 책, 몸으로 놀아주었습니다. 각 교구와 교재에 대한 리뷰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해드릴게요. 로운맘이 첫째를 키울 때는 장난감을 구매할 때 장난감이 원목인지 책의 내용이 창의적인지 이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했어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면서 보니 원목인지 아닌지 한국형인지 유럽형인지 보다도 엄마 아빠에게 육아 방향과 철학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아 방향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또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9개월에서 13개월 아기 장난감 구매를 위해서 로운맘은 무엇을 고려하는지 5가지 대전제를 엄마 아빠 분들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대전제의 첫 번째, 색이 선명하고 예뻐서 아기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면 좋다. 두 번째, 장난감의 크기나 무게 등이 아기의 손 사이즈와 성장 발달에 맞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놀이의 목표가 정확해서 아기가 그것을 파악하고 스스로 놀이 방법을 수정하면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 그런 장난감이 좋다. 네 번째, 다양한 촉감, 심지어 깨지기 쉬운 물건도 섞여 있는 것이 괜찮다. 5번째, 수학적으로 단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좋은 장난감이다. 입니다. 이 대전제들을 바탕으로 9개월에서 10개월 아기 발달에 맞는 장난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9개월에서 10개월 아기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고요. 빠른 경우 이미 걷기도 합니다. 자꾸 서서 음악에 맞춰 엉덩이와 무릎을 사용해서 몸을 흔들기도 하고요. 또한 9개월 무렵까지는 6번째 원더윅스를 겪으면서 정신적인 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9개월에서 10개월 아기는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로운맘의 원더윅스 3편을 참고해주세요. 아기의 이러한 발달에 맞춰 가장 적합한 장난감을 제공해 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아기의 뇌 발달을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공해주면 좋은 장난감은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에 해당하는 장난감들에 대해서 로운맘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크고 작은 분들과 문의 손잡이는 국미문짝 장난감을 이미 구매하셨다면 이 시기에 활발히 활용해 주시도록 하고요.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방문이나 안전문 등으로 아기가 놀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두 번째, 뚜껑이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난감에 대해서는 집에 주방놀이 등을 이미 들이신 분들께서는 해당 장난감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구매하지 않은 분들은 뚜껑이 있는 후라이팬이나 냄비에서 뚜껑이 날카롭지 않은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아기에게 제공해 주세요. 세 번째, 빨래집게, 현관벨 누를 수 있는 버튼, 장난감은
집 안팎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환경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 대신에 손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운드북이 없다면 한 두세 권 정도는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운드북은 다양한 악기 소리나 동물 소리를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추천드릴게요. 지금부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쁘고 아기들에게도 반응이 좋은 사운드북으로는 어스본 사운드북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모든 장난감의 이름과 브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그러니 영상은 마음 편히 시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고정 댓글에는 좋아요 누르셔서 로운맘에게 힘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찢을 수 있는 종이는 신문이나 스케치북, 티슈 등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책은 찢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쓸모없는 책이라도 책은 찢지 못하도록 소중히 다루도록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째로 상자와 양동이처럼 아기보다 더 큰 물건들은 집에 있는 빨래 바구니나 깨끗이 닦은 박스를 활용해 주세요. 던지고 뭉개며 놀 수 있는 쿠션과 이불, 실물에 가까운 인형은 저는 집에 있는 오리털이불과 배기를 사용을 했고요. 실물에 가까운 인형은 베렌구어 인형이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첫째 때는 콩순이가 유명했는데 이 두 브랜드 모두 제품명과 링크 장난감 리스트에 넣어둘게요. 7번째로 그림자 놀이는 핸드폰 불빛으로 엄마 아빠가 수작업으로 놀아주셔도 충분한데요. 해보니 쉽지 않더라 하는 분들은 그림자 놀이나 그림자 극장 같은 것을 구매하셔서 아기와 함께 보시며 이야기를 직접 지어서 아기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림자 극장에서 나오는 효과음이나 성우들 목소리보다는 엄마 아빠의 육성이 아기의 뇌에 좋은 자극을 준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8번째로 팽이는 하나 정도 장만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집에 있는 동그란 모양, 삼각형 모양 등의 블록을 직접 손으로 돌리면서 아기에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9번째로 다양한 모양의 큼직큼직한 블록은 쌓기놀이를 하고 무너뜨리고 모양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9개월에서 10개월에는 레고 듀플로 정도의 사이즈보다는 IQ 쌓기 블록 정도로 큼지막한 것이 좀 더 좋아요. 하지만 소근육 발달이 빠른 편이다 라고 한다면 레고 듀플로나 리틀타이스 우든 빌딩 블록, 가이드 크래프트 블록, 옥스포드 블록 등도 이 시기에 노출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10번째로 장난감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앞뒤로 굴릴 수만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추천을 드리자면 멜리사 앤 더그, 바조, 토도리 브로를 검색하면 나오는 심플하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다양한 모양의 바퀴가 4개 달린 장난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렴이로 하나 링크 달아두도록 할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신 후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